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추진 계획 그리고 지역화폐 여민전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브리핑을 하지를 못하고 사전에 질문도 받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22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등 전국의 확진자 수가 5,621명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도 확진자가 각각 16명과 83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멈추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43개 정부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우리 세종시는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차단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월 5일 현재 우리 시 확진자는 1명입니다. 접촉자는 300명이고 코로나19 관련 그동안 검사자는 961명입니다. 확진자는 지난 2월 21일 국가지정 격리시설인 당국대 천안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동안 병세가 호전되어서 3월 3일에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접촉자는 300명으로 현재 286명이 격리 중에 있고 14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961명으로 두 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에 우리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신도 775명의 명단을 통보받아서 지난 2월 26일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로 유증상자가 118명이었으나 보건소에서도 다시 좀 분류를 해본 결과 실제로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가 상세하게 모니터링을 추가로 해야 될 사람들은 59명으로 확정되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생 15명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청에 의뢰해서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촌지 관계자 여러분과 교인들께서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일기를 효율적으로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증상자나 또 대구 집회 참석자 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육을 중단하고 또 숙소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력해서 방역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 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2단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 소독업체에 실시해서 하루 한 차례씩 방역을 실시하고 또 버스를 운행하고 난 후에 기종점에서는 버스 기사가 또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독을 하도록 그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전통시장, 금남 대평시장 등에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이나 또 각종 자격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대비해서 NK세종병원을 감염병 관리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또 장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 NK세종병원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에 대한 격리시설로서는 아람달 8실, 또 과일향 5실, 전동면 보건지소 4실 등 모두 17실을 확보해서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아람달 3실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세종시에도 환자 관리반을 구성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중증도를 평가해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또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음압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증 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는 합강 오토 캠핑장으로 지정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 시설 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 4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56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대학의 기숙사를 활용해서 14일간 격리토록 하였고,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밀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각종 집회와 행사를 자제 또는 중단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종교계에도 당분간 종교 행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고, 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복험,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잠정 휴관토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3월 23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서도 3월 22일까지 휴원을 검토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3월 22일까지는 휴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아동 돌봄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한 긴급 돌봄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년에 준비한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 전액 조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중소상인들로서 업체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하고 또 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의 유동성 보강을 위해서 긴급 경영자금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한편 휴업 등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 한 연장, 또 징수이해 등을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때 주정차 단속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전통시장과 싱싱장터에 대해서도 무료 주차 시간을 지금의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의 군인식당의 휴무를 월 2차례 하던 것을 지금 8차례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종시 보건소에 한 라인을 5개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나 대구 경북 방문자,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유증상자는 적극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으실 것을 등에 대해서도 여민전을 적극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국적으로 보면은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또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월부터 4개월간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여민전 300억 원을 추가로 확대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추경과 또 시의회 협의를 통해서 관련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의 성공은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과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참여, 상생,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대한 지극한 사랑 등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또 시민들로부터도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시문시답과 기자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좀 미리 받아서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로부터 마스크 공급 현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6일에 식약처에서 마스크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였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마스크를 판매 중입니다. 그동안 관내 판매처에서 총 7만 1,100매의 마스크를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또 효율적인 마스크 이용을 통해서 위해서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홍보하고 또 약국의 DUR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는 마스크 구매 이력제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세균 총리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선 공적 공급 물량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또 수출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마스크 공급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DUR 시스템, 그러니까 마스크를 공급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받는 분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 공급을 막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언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스크 유통 현황을 또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고센터와 자체 지도 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좀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마스크 공급이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예산으로 일부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또 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 마스크 한 2만 매를 좀 지급한 바가 있고 다음 주 중으로 한 1만 6천 매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시설 44개소에도 마스크 4,500매를 지원하였고 또 마스크가 또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또 추가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에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요양병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내 요양병원은 모두 6곳인데 의료인 중에는 외국인이 없습니다만 간병인으로 고용된 외국인들은 모두 6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집단으로 퇴직하고 있어서 요양기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간병인의 경우에는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력 수급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단 퇴직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집단 퇴직 우려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대체로 실내 밀집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내 밀집 공간에는 드론을 통한 방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실내 밀집 공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역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아마 드론은 그 실외에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종시 공무원 중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따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좀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으로서 그 증상이 나타난 분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신고된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아까 대체적으로 여민전 출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중고 개학도 늦어지고 또 휴원도 이제 어린이집 휴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어린이집에서 어쨌든 긴급 돌봄은 더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제 수요 파악을 한 것보다는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좀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좀 지금까지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중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대응반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 대학 기숙사에 격리를 최소한 14일 동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잘 되고 있고 특별히 유증상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숙사에 수용하지 못하고 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늘 이제 좀 걱정스럽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고 또 이웃
대전이나 천안에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확진자와 이제 접촉하셨던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들 검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꼭 검사를 받아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밀집된 공간에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좀 피해 주시고 또 활동은 자제하셔서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또 집안에 주로 머물러 주시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답답하시고 그러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나라의 대응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도 또 확실한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또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